지난 3월 사내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한 의뢰인.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엄마랑 같이 일하고 계셨던 그 동료분이 내연남인지 그 채무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그 남자가 그 전날 새벽 1시 정도에 들어와가지고 엄마가 거실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놀라서 소리를 지르니까 과도로 엄마 이렇게 얼굴을 세 군데 찌르고 상처가 나게끔 하고 이제 주먹으로는 이렇게 코너에다 몰아넣고 주차를 한 상황이더라고요. 어머머. 이 사고로 아무 잘못 없는 의뢰인이 큰 피해를 당했다. 자고 있는데 난데없이 어휴. 사고로 왼쪽 눈 시력을 잃고 현재는 안구를 적출해야 하는 상황. 아이고. 실은 막 계속 그때 갈 때까지도 났어요. 너무 놀라서 나 이거 칼로 다 얼굴 막 다 찔러놓은 거 아니야.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나 이제 못 살아. 너 나 어떻게 하고 내가 막 울었던 것 같아요. 빠듯한 살림에 시작한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일. 하지만 그날의 사고는 의뢰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아직도 그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잘 때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어두우면 밖을 못 나갈 것 같아요. 지금 심정으로는 낮에도 혼자 있으면 무섭고. 사고 이후 매일 두려움에 시달리는 의뢰인.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오는 불편함이다. 설거지를 빨리 할 수 없고 씻겨졌는지 안 씻겨졌는지 확인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많이 불편하고 요리 칼질할 때도 잘 못 썰어요. 어제는 같이 이거 음식을 시켜서 먹는데 비닐이 찢어졌는지 안 찢어졌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숟가락을 이렇게 봉지 위에다 이렇게 하고 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죠. 근데 앞으로 그런 경우가 계속해서 있어야 되니까 내색은 안 했는데 그런 거 보면 진짜 너무 슬프죠. 평생 흐릿한 세상에서 절망과 싸워가야 하는 의뢰인. 가족들은 그런 의뢰인이 안쓰럽기만 한데. 집사람인데 혼자 놔두면 무서움증도 있고 붙어 있어야 된다고 거지 어떻게 안정될 때까지는 뭐 직장을 곧 잡는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입장이 돼버리고 그러네요. 뭐 지금 붙어 있어야지 뭐 24시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과연 의뢰인과 가족들의 상처는 언제쯤 아물 수 있을까? 정말 말 그대로 자다가 날벼락을 맞으신 거예요. 이 가해자가 의뢰인을 착각해가지고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건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그러게요. 네. 지금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 가족들도 상처가 아주 크실 텐데요. 네. 오늘 가족 중에 따님이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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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참 어려운 걸음이었을 텐데 와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지금 뭐 화면에서 봤지만 어머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현재 어머니가 왼쪽 눈이 그 봉합 수술만 해놓은 상태세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응급실로 오셨을 때는 그 적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다행히 앞쪽으로 찔리신 상태가 아니셔서 실리콘 오일을 삽입을 해서 시력은 잃으셨지만 본인 눈으로 가지고 살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서 실리콘 오일 수술을 5월 13일 날 그 하기로 지금 예정돼 있는 상태시고 성형이나 이제 신경 쪽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아니 지금 어쨌든 또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신데 후유증 때문에 사고 후유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신다고요 어머님이. 눈도 많이 아프신데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어하셔가지고 예.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 혼자서는 못 있으세요. 불안하시죠. 그럼요. 불안하셔서. 진짜 잠깐 뭐 눈에 들어간다고 해도 아프잖아요. 얼마나 놀라고 예. 가슴 떨리고 하셨을까요? 근데 뭐 수술 비용도 그렇고 앞으로 뭐 좀 회복해야 되는 성형 수술도 그렇고 네. 비용 문제를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죠. 지금 뭐 예. 직접 부담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지금은 이제 그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고 확정된 게 없어서 가족들이 힘 모아가지고 다는 데까지 수술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지금까지 병원비가 들어갔어요? 지금은 봉합만 해놓은 상태여서 5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간 상태예요. 큰 부담이죠. 아니
아니 피해를 준 가해자한테 보상 받으실 생각 안 하셨어요? 가해자가 이제 일주일 만에 잡혔는데 네. 알고 보니까 전과자여가지고 네,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 그래서 보상 받을 길이 없는 거네요. 네, 가해자한테는. 실질적으로는 가해자한테는 뭐 보상 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단념하고 있어요. 기숙사에서 자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것만 해도 너무 억울한데 일을 했던 업체에서까지 모른 척을 한다니까 진짜 너무 속상하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고용했던 업체와 그 업체의 본사까지도 지금 산업재해를 받아들이는 걸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미룰 일입니까? 이게? 예, 어떤 사정이 있는지 저희가 네. 업체 입장을 듣기 위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사건이 있었던 지난 3월 25일. 범인은 어떻게 기숙사 안으로 들어간 것일까? 사건 현장을 찾아가 봤다. 범인이 2로 들어갔거든요. 여기 원래는 이렇게 지금 헐렁헐렁해졌었는데 지금 좀 보강을 했네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 문을 열고 쫙 끝자리까지 갔거든요. 그래갖고 그 문으로 저 안으로 침투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를 지금 보강을 했지만요. 그 진작 이렇게 해놨었으면은 이런 사고가 안 생겼을 거 아닙니까? 저 사건 있고 나서 보강. 범인은 철장을 넘고 베란다로 침입해 의뢰인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왔는데 기숙사 관리만 제대로 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 숙소가 밖에 있어가지고 자기들 규율을 어긴 것도 아니고 일 끝나고 지하에서 회사 내 기숙사에서 일어난 사고. 회사의 책임은 없을까? 어떻게 해줄 것인가?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니 이게 뭐 책임 있으면 하시라. 이게 법적으로 도리적이고 뭐에 따라서 법적으로 나한테 할 일이 없으면 해라 이야기요. 그거는 저기 가서 타협을 해. 나하고 타협 필요가 없어. 본사의 책임을 떠넘기는 하청업체 사장. 그렇다면 본사의 입장은 무엇일까? 업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직원들도 여러 있고요. 한 사람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책임이 없다요. 저는 이렇게 명찰이라는 산업에 하에서 사원으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월급을 누가 줬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의적인 책임은 하겠습니다만 병원비가 앞으로 얼마 나올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10년이 될지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거기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겁니까? 관리소울의 책임은 있지 않을까요? 외부인이 침입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침입하라고 했습니까? 책임을 누구 소지 어떤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자면 가해자죠. 가해자가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본사. 과연 의뢰인은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네, 열심히 몸담고 일했던 직장에서 저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아니 그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지금 와서 철조망 설치 다시 하면 뭐 합니까? 그러게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기숙사를 관리하는 것에서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곳에 산재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성재 회장님? 예, 우선 산재 처리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 게 있습니다. 네. 예, 어머니께서 기숙사에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셨나요? 그 휴게소 위치 자체가 에서도 외곽인데 저희 집은 그 휴게소 반대쪽에서 또 외곽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출근을 하려면 30분 정도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데 150만 원 정도 받는데 기름값을 한 달에 매일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건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휴게소 자체가 다 거의 숙식을 하는 형태로 그 직원들이 채용이 되기 때문에 어머니도 당연히 그거 기숙사 생활을 하라고 하시고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가서 생활을 한 거지 출퇴근이 가능했는데 그거를 기숙사에서 자려고 그렇게 했던 거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기숙사 관리는 어머니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그 하청업체와 그 원청업체 중에 어느 곳에서 관리를 했나요? 관리는 원청 업체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그 매일 조회라든지 어머니가 휴일에 쉬는 것까지 다 산업에서 원청을 준 회사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들어가 계셨던 거고 또 시설이 노후화돼서 이 관리소홀로 네. 침입자가 생겼던 건데 근데 지금 따님께서 가장 궁금하고 답답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두 원청이나 하청이나 다 산재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네. 그 제 생각에는 월급은 주는 쪽에서 산재 처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머님을 직접적으로 고용한 회사는 지금 하청업체입니다. 따라서 하청업체의 승인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다 그 산재급여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만약 하청업체가 그러한 승인을 거부할 경우에도 걱정하실 게 없는 게 하청업체가 승인을 거절했다는 사유를 그런 사정을 신청서에 적으셔서 그냥 제출하시면 일단 산재급여 지급 신청은 유효하게 됩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어머니가 고용했던 업체에서 산재 처리를 못 해준 이유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산재보험이 안 돼 있었다고 그 말씀을 하시고 보험가입 자체가 안 돼 있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산재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네. 만약 이 기업처럼 산재보험 미가입 업체라 할지라도 산재보험이라는 것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산재 승인을 받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산재 문제는 그 보험 문제는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러게요.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신청하면 뭐합니까? 승인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산재에 대한. 이게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예, 실제로 기숙사에서 일어났던 뭐 사건에 대해서 산재 승인이 났던 판결들이 있는데 있어요. 예, 그 중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판결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지금처럼 근로 장소와 실제 근로자의 그 거주지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여관을 기숙사 대신해서 제공을 했던 사례였습니다. 근데 그 사례에서는 이제 여관 자체의 관리는 여관에서 관리를 했지만 여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잠을 자던 근로자가 사망을 했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되겠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우이기 때문에 산재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을 아, 것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런 판례가 있군요. 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선 산재는 그럼 되는 건데 저희는 또 가족들이나 좀 많이 힘든데 민사소송으로라도 어떻게 또 민사적으로 소송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인데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숙사를 관리했던 원래 업체에게 소송을 제기하신 것이 더 유리한데 만약에 하청업체도 기숙사를 관리하는데 뭔가 좀 잘못이 있었다, 과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라면 하청업체에도 같이 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하실 것은 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더라도 이 산재보험에서 받은 급여는 제외되고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 그래도 그나마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금, 아니, 묻지마 범죄를 당하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피해, 정신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피해까지 다 가족들이 또 당사자가 책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먼 길 오셨는데 어떻게 좀, 좋은 도움이 되시는 얘기였습니까? 어떠세요? 사고 당했을 때는 다 모른 척하고 누워 계신 엄마만 봤을 땐 마음이 많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도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어머니가 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해두신 상태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 처리되는 과정 그리고 남은 수술 과정도 좀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